안녕하세요. 살까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. 2021년 3월 3일 이슈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M게임입니다.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. 왜 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잘 지내셨죠? 네. 오늘 시장이 올랐습니다. 다행히요. 어제도 괜찮았고 네. 뭐 다행이에요. 계속 시장이 부진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걱정하느라고 긴급 시황까지 했었잖아요. 시장 상황이 좀 안정을 찾는 건 거죠? 뭐 계속 당분간은 좀 좁은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일 네.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일단 뭐 시장에 뭐 큰 리스크는 좀 지나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행이에요. 큰 리스크가 지난주에 한참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또 이 지지 이탈하면은 크게 또 고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. 네, 오늘 상승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한번 M게임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. 오늘 왜 올랐나요? 일단 뭐 최근에 어제부터 좀 핫하게 테마로 좀 부각되고 맞아요.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오늘 새롭게 또 편입이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. 네.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? 일단 대장주 성격으로는 선익 시스템. 선익 시스템이 더 강한가요? 네, 가장 좀 지금 시세를 좀 이끌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선익 시스템이 그러면은 계속 N게임보다는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. 네. 그럼 선익 시스템은 그 방금 말씀하신 메타버스 때문에 그렇게 추세적으로 최근에 한 2달 동안 올라 있던 건가요? 뭐 그동안 실적 모멘텀도 좀 있었고요. 실적? 뭐 그런 실적이 좀 기반되는 상황에서 재료까지 좀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N게임보다는 좀 선발주격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N게임은 좀 뒤늦게 오른 측면이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선익 시스템이 N게임보다는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? N게임은 확실하게 좀 후발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선익 시스템의 후발주다? 네. 네. 그 밖에 또 관련주는 없나요?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예전 VR 관련주들, 뭐 게임 관련주들 해서는 뭐 대부분 좀 엮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뭐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. 근데 대부분들 뭐 종목들 시세가 확연하게 좀 후발주 성격이 좀 띄다 보니까 한빛소프트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상한가였잖아요. 네네. 이것도 그거 관련돼서 네, 단발성 있는 움직임이 좀 짙은 모습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은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메타버스가 뭐예요? 메타버스가 뭐 쉽게 말해서 뭐 메타랑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. 근데 예전에 저희 가상현실 뭐 한참 아바타 나올 때 그 게임 안에 그 현실을 좀 실제로 뭐 아바타 속에 자신을 투영하면서 다양한 생활에 좀 대조할 수 있도록 좀 만든 거라고 합니다. 뭐 저도 자세하게는 뭐 알아보진 못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가상현실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큰 차이는 없어요. 다만 이제 다양한 이 생활 가상 공간에서 조금 더 이제 밀접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편화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다른 의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. 기존에 이제 VR에서 약간 진보된 개념인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는 기존에 이제 VR이라고 부르는 가상현실에서 진보되는 개념 용어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.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. 디바이스가 뭔가 큰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기존의 VR들하고 당장 달라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생각해도 당장 어떻게 현실적으로 막 매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아닐 것 같긴 하네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된 뭔가의 움직임들이 더 나타날까요? 이어서? 일단 저도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파동의 거의 끝까지 좀 왔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조금 테마성 수급들이 빠져나간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좀 대부분 종목들이 제자리를 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선익 시스템이 대장인데 선익 시스템의 주가를 보아하니 좀 정점에 지금 선익 시스템 차트거든요. 정점까지 온 것 같아서 좀 불안불안하고
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재료를 통해서 정점을 만들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이제 후발주들 한빛소프트나 오늘 이제 종목인 M게임 같은 경우도 이번 재료가 단발성으로 좀 끝나서 이후에 뭐 내일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내일 정도 오르고 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? 네,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밖에 또 N게임 전망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의견인데 M게임은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는 못 올랐었거든요. 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좀 낮은 가격권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에서야 약간 좀 시세다운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. 사실 추세가 전환된 거는 얼마 안 돼요. 추세 전환된 게 다른 종목들하고는 너무 다르죠. 이게 그래서 혹시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고 더 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없는지 그런 것 좀 체크 좀 해주세요. 일단은 뭐 M게임 아무래도 뭐 주산업 자체가 뭐 게임 쪽이다 보니까 MMORPG 게임에 있어서 사실 좀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, 뭐 컴투스 같은 기업들이 점유율을 꽉 잡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게임 신작에서 기대할 만한 올해 좀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게임주를 하나 산다면 굳이 M게임을 꼭 게임을 살 필요는 없겠다. 네. 네. 그러면은 살까요? 팔까요? 의견이 어떻게 될까요? 내일 팔까입니다. 뭐 팔까? 예, 뭐 예전 아바타 개봉 시기에 뭐 VR 관련 움직임이라든지 뭐 포켓몬고 때 한참 AR 관련해서 움직임 나왔을 때 그 파급력이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팔까 의견 좀. 팔까 의견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김진웅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오시죠? 네. 자, M게임입니다. 일단 메타버스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나요? 뭐 가상현실 관련해서는 뭐 성장성은 있지만 기간은 좀 오래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? 일단 단기간에 보려면은 사실 어느 정도 우리 뭐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, 사실 VR 뭐 메타버스가 지금 당장에는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져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향후 뭐 한 5년 정도는 최소 지나야지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사실 VR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것도 한 10년 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VR 그때 얘기 나오고선 이제 그 기계들, 디바이스와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처음에 초기 나왔을 때랑 큰 발전은 하지 못했어요. 사실상 이게 뭐 많이 삼성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대중화는 안 된 것 같고, 그렇게 대중화는요. 네. 일단 뭐 그렇게 대중화가 됐다면 VR 기기가 각 가정에 한 대씩 있어야지 맞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대부분 없죠. 네. 그쵸.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은 실제로 뭔가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 성장성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거든요.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메타버스식의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 맥락이잖아요. 네. 가상현실이. 이게 만약에 진짜로 좀 상용화가 실생활에서 좀 보급이 보편화가 되고 네. 본격적인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? 아무래도 뭐 가격적인 측면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VR 관련된 뭐 기기들 관련해서 뭐 가격도 많이 좀 다운이 되어야 될 것 같고, 무엇보다는 좀 어느 정도 마케팅 효과가 조금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뭐 소비자, 사람들 입장에서는 VR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마케팅적인 요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뭔가 획기적인
디바이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이를테면 홀로그램 같은 게 대중화된다든지 이거 사실 우리가 끼고 있고 네. 쓰고 있고 답답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어디 뭐 게임장 가서 이런 류의 게임장 가서 하면은 모를까, 시연회장에서 하면 모를까,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공간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죠. 그쵸. 그냥 뭐 VR 영화 정도 보는 게 다일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기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아이템을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영화에서만 본 것 같아요. 저도 없습니다. 영화에서는 나오잖아요, 근데. 영화에서는 간혹 나오긴 합니다. 네, 그런 거에 발전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.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. 네. 아무튼 엔게임은 그걸로만 오른 건가요? 메타버스 관련돼서만 오른 건가요? 다른 이유는 없나요? 네, 테마적인 게 제일 컸고요. 근데 좀 부가적으로 보자면은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사실 뭐 분기로 따지면은 8개 분기 연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나타냈고요. 네. 그리고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작년 대비로 뭐 매출액은 12%, 영업이익도 52%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장점이긴 합니다. 아, 실적은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. 네. 그러면 살까? 일단은 지금 당장의 의견에서는 살까요, 팔까요? 저는 살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당장 살까 의견. 그거는 일단 말씀 주시는 건 재료 때문은 그럼 아니죠? 실적 때문인가요? 재료도 좀 한몫하나요? 그런 의견에? 재료보다는 사실 실적적인 실적.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추격 매수보다는 좀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실적을 보고 접근해 볼 만하다. 그렇지만은 지금의 재료를 놓고선 본다면은 역시 뭐 그렇게 긍정적인 그쵸. 의견은 아니시고 오히려 실적을 보고 단기 투자보다는 그러면 좀 중기적인 네, 투자는 맞습니다. 낫겠네요. 네.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도 이어서 봐야지 되겠죠.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. 화일약품 무상증자 소식이 터졌습니다. 자, 조영욱 트레이딩 센터장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인사했죠. 살까요, 팔까요? 저는 살까. 화일약품에 대한 살까 의견이신데요. 화일약품 최근에 재료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어떤 재료가 있는지. 일단은 뭐 바이오 사실 일반적인 최근에 좀 바이오 종목군들과 비교해 보면 변동성이 크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워낙에 오랜 기간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좀 이제 특징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발생한 상황이고, 그동안 뭐 구충제 관련 이슈라든지 이제 대주주 최대주주 이제 변경 관련 이슈도 있었고, 네.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파동이 좀 있긴 있었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확실하게 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제 박스권을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. 오늘 거래가 좀 특징적이다. 네. 오늘 거래 별 5개.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세 상승기에 추세 전환 상승기에 변동성만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추세의 기울기 자체가 가파르지는 못했었거든요. 네. 뭐 순간순간 그때마다 변동성이 있었어요. 그러면은 이런 류의 종목들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려웠었고, 그냥 좀 오르면은 팔아주고 또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으면은 그때는 또 단기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전략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마저 추세가 둔화됐었어요. 만약에 오늘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가 나와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, 오늘 이런 상승은 확실한 전환점으로 보시나요? 네, 저는 뭐 사실 차트 패턴만 놓고 봐도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두터운 종목입니다. 네. 근데 그랬던 상황에서 오늘 무상증자 주당 2주 이제 무상증자 관련 이슈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좀 호재를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,
그런 부분 때문에 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오늘 주요 저항권을 좀 돌파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 좀 나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거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주요 지난 정고점은 충분히 좀 한 차례 좀 돌파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서 무너져 내렸어요. 뭐 밀리지는 않았지만 상한가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것도 그러면 지금 저항이 워낙 물려있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붙었기 때문에 17,000원에서 물렸다가 12,000원까지 물려 계신 투자자들은 사실 되게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거의 뭐 목말라서 죽을 상태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면은 실제로 그 물을 천천히 먹어도 충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급하게 다 마셔버리는, 그래서 오늘 그런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? 네, 아무래도 좀 지난 7월 파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로감이 좀 상당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다 보니까 이번 상승 파동에서 조금 수익 실현이라든지 뭐 본절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물량들도 상당히 좀 많았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. 네. 어쨌든 얼음이 되어 있는 투자자에게 땡을 해주는 그러한 재료였다. 자,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추가적인 재료는 또 어떤 게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무상증자 외에 어떤 게 있는지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뭐 화일약품 같은 경우 뭐 추가적인 재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최대 주주 다이노나가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들이 좀 다양하게 좀 갖춰져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쪽 관련한 재료들이 좀 부각될 수 있을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임상 관련돼서 뉴스거리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. 네, 그런 부분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요. 다만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게, 일단 앞서 좀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든지 뭐 셀리버리나 뭐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무상증자 이후에 단기 파동에서 일단 좀 마무리되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무상증자 권리락일 전후로까지 좀 어느 정도 시세를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박셀바이오 지금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. 이때 무상증자 권리락 전후로 해서 폭발적으로 올랐네요. 네. 그래서 그 시점까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좀 박셀바이오랑은 좀 성격이 좀 다르고 좀 동구바이오 제약이랑 좀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동구요. 주당 2주 무상증자도 딱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됐었고 시가총액도 크게 뭐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동구바이오 제약 같이 좀 일단 지난 고점을 한 차례 좀 강하게 터치하는 수준에서 좀 차익 실현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동구바이오 제약도 뭐 첫날 강하게 오르고 둘째 날까지 오른 뒤에 권리락 하고선도 뭐 전으로 나쁘진 않았네요. 전으로 나쁘지가 않았었네요. 자,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목표를 한번 잡아본다면은 화일약품 어느 정도 선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일단은 뭐 2만원 라인은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네, 지난 신고가 18,700원 이상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만원 이상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거나 살까 의견이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김진욱 선임연구원 나와주세요. 자, 화일약품 안 올라 있던 건 아니에요. 네. 밑에서 보면 6,000원짜리가 2배가 올라 있긴 합니다. 그렇지만은 당장 최근 경향만 놓고 본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종목이기도 해요.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. 네. 화일약품 뭐 무상증자하는 거 좋겠다, 알겠어요. 성장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성장 가치 면에서는 사실 뭐 많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임상 관련된 이슈는 지속해서 있지만 네. 그래도 뭐 화일약품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원료 생산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성을 점수를 많이 주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성장성 점수는 빵점인가요? 빵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점수는 뭐 중간 정도까지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50점인가요? 100점 만점에? 뭐, 네, 5, 6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60점까지는 네. 줄 수 있겠다. 자, 어쨌거나 지금의 이슈는 무상증자입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당장 장기 추세를 본다면 그닥 좋지는 않은 추세였었다.
기대감이 별로 없다가 뭐 어떻게 알았는지 지난주부터 좀 매기는 있었고요. 무상증자와 관련된 걸 눈치를 챈 매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. 오늘 소식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, 자, 이 모멘텀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? 저도 뭐 동일하게 2만원 이상은 좀 무난하게 좀 갈 것 같고요. 네. 그 안에서는 사실 뭐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권리락이나 뭐 무상증자 상장이 아무래도 이제 4월 7일날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. 그때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일단 적어도 1차 목표가는 2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 시세는 조금 흐름 보면서 익절가를 잡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더 갈 수도 단기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익절가를 잡으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. 그렇다면 살까 의견이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고맙습니다. 자, 이어서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는 네버 다이네요. 추세가 좀 흔들릴 듯 하면 또 올라가고, 흔들릴 듯 하면 올라가고,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. 자, 조영욱 트레이딩 센터장님 나와주세요. 센터장님 네이버를 연초에 추천을 강하게 해 주셨잖아요. 네, 그리고선 벌써 얼마가 올랐나요? 30만원권 이하였었잖아요. 네, 한 그 30% 정도. 작년에 2021년 특집인데 그때 이제 연초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뽑아주셨는데 센터장님께서 그때 28만원이었다가 지금도 거기서 11만원이 올랐으면은 야, 뭐 시장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네요. 근데 이게 주춤한 듯 하면은 또 이렇게 강하게 붙여서 올라오고 해요. 어떨까요? 뭐 또 다른 시세를 만들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? 오늘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일회성으로 좀 보고 일회성이요? 있습니다. 어떤 재료가 있었나요? 쿠팡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히면서 좀 비교 대상 종목군들이 이제 소형주에서 좀 대형주로 좀 넘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마트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좀 많이 시세가 좀 올라왔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왔다고 좀 보기 때문에 쿠팡 이슈다. 네. 이마트도 많이 올랐나요? 네, 이마트 더 많이 올랐네요. 쿠팡 이슈네요. 야, 뭐 대단합니다. 개인 투자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을 끌어올리는 거 보면요. 자, 네이버가 추가 상승을 한다면 어떤 재료가 있어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쿠팡 상장 전후로 해서는 뭐 한 차례 강한 상승 파동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요? 그거 외에도 실적 부분들 이제 증권사 18개, 20개 중에서 18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뭐 당연히 펀더멘탈 측면에 있어서는 비싼 건 맞는데 하지만 이번 유동성장에서 가장 강한 성장주 성격을 두 개를 꼽자면 배터리 관련 종목이랑 플랫폼 관련 종목이거든요. 근데 배터리 쪽은 사실 중국 경쟁 관련해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반면 뭐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큰 걸림돌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배터리 쪽보다는 플랫폼이 올해 조금 더 강한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지금 그런 아까 실적이라든지 말씀을 주시니까 재무를 보면서 눈에 띄는 점은 이 점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순이익이 지배주주 기속 순이익이 지분법 평가이익을 반영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네이버 원체 많잖아요. 자회사, 그렇죠. 투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적었어요.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법인세까지 차감을 한 거니까 영업이익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게 역전이 돼요. 그 얘기는 지금 네이버뿐만 아니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에서 본격적으로 어닝, 그러니까 손익분기를 넘고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. 해외 법인까지도요.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. 이게 만약에 강력해지면 현재 네이버에서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은
주가 가치가 단순하게 PER로만 따질 게 아니고 기업 가치까지 반영을 해서 한다면은 상당해질 수도 있다.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주목을 하거든요. 어쨌거나 펀더멘털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주가 수준인데, 자, 미국 증시가 나스닥의 버블이라는 버블이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, 그들 종목들의 버블이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면 네이버도 빠질까요? 아니면 네이버는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? 뭐 한번 충격이 가해지면 빠지긴 빠지겠죠. 근데 그 지지 라인 자체가 기존 배터리 관련 종목 섹터들과는 조금 다를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. 네. 그래서 하단 지지력은 오히려 그런 쪽 섹터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좀 확보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크게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면은 뭐 주춤주춤 할 수도 있겠지만 추세 상승에 이어질까요? 저는 유동성장이 이어지는 한은 뭐 두세 차례 파동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. 그럼 지금도 살까 의견이신가요? 네, 지금도 뭐 기대 수익이 아주 높진 않지만 네. 여전히 살까 의견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감사합니다. 김진웅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세요. 제 네이버가 예. 고점 논란은 항상 계속 지나면서 있었어요. 고점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PER 때문이겠죠. 네. PER이 높다 보니까 계속 올랐어요.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올랐어요. 그럼 또 계속 오를까요? 저는 일단 뭐 앞서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뭐 기대 수익이 높진 않지만 높진 일단 않다. 상승세는 다시 한번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기대 수익이 높진 않지만 네. 상승세는 나올 것 같다. 기대 수익이 높지 않은 이유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가요? 뭐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저도 사실 현 구간에서는 뭐 얼마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여부를 사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고, 그래도 일단 지금 상승세에서는 다시 한번 뭐 고점은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. 네이버는 무상증자 언제 있었죠? 무상증자 날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네이버가 무상증자를 한 번 했었나요? 했어도 예전에 했을 것 같긴 한데 네, 최근에는 기억이 없습니다. 한번 볼까요? 권리락이 언제 있었나? 주가 흐름을 보면서 권리락이 액면 분할이 있었네요. 액면 분할이 있었고 이때 무상증자도 같이 했나 모르겠네요. 근데 일단은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보이진 않아요. 네. 자, 그쵸, 없죠. 네. 네. 그러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? 무상증자 가능성이? 저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처럼 네이버도 무상증자 가능성은 적어도 반 이상은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. 네이버가 무상증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네.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? 더 오를까요? 아니면은 그때가 거의 뭐 끝물일까요? 뭐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무상증자하면은 한 차례 조정은 오겠지만 오히려 그때는 좀 조정했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오히려 네이버 무상증자가 나오면은 조정이 있을 거라고요? 아,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? 네. 아, 약발이 다 빠지니까.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을 때 그렇다면은 그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르고 빠질 거냐가 중요하거든요. 네. 어느 정도 오를 수가 있을까요? 만약에 지금 주가 40만원 기준이라면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 뭐 그래도 보자면 20% 내외 구간까지는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네. 그러면 거의 50만원 가깝게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? 네. 더는 안 오를까요? 무상증자인데 그래도?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네.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좀 계산해보기가 어려워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. 네, 더 오를 가능성도. 네. 자, 그럼 그
네이버가 무상증자를 실시할 가능성이 한 3개월 안에 네. 3개월 안에 무상증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소문이라도 네.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? 3개월 안에는 사실 조금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. 얼마나 나죠? 3개월 안에는 뭐 50% 이하. 50% 이하다. 네네. 저 근데 왜 조만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죠? 그냥 느낌입니다. 네. 제 느낌은 그래도 네, 뭐 1, 2년 안에는 1, 2년 가능성이 안에. 있어 보입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은 살까 의견이신가요? 예, 저도 살까 의견이고요.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일본 쪽에 네이버 스토어 이제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제 네.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. 그래서 일본 시장도 좀 공략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커머스 관련해서도 좀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네이버 쇼핑 규모가 네. 커졌잖아요. 네네. 그런 네이버 쇼핑 같은 플랫폼을 이제 일본에서도 네. 한다는 거죠. 네네. 지켜봐야지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의견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자,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. 모두 다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종목인 것 같은데요. 빨리 지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시려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듯 보지 마시고요. 한 번 더 집중하셔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저는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